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1번 문제 역시도 오늘 시장 정말 주목받았던 테마 많았는데요. 그 테마들 여러 가지 시선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지 바로 열어주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종목은 역시나 6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1번은 한화오션, 2번 셀트리온, 3번 SK오션플랜트, 4번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올라왔고요. 5번 아난티, 6번은 한미반도체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화오션 조선입니다. 관세청이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이 보세구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세 공장에서만 관세가 보류가 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부두까지도 확대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군함 수리와 함께 설박 설치를 위한 이 설비까지 배치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건조가 늘어날 경우에는 선박 건조 장비 장소가 부족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조선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상회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K조선 그 현장을 보여주는 방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오션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뜨거운 시세가 분출됐는데요. 일라이릴리의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품목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압박을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상승폭 키워내면서 9% 시세 분출했던 하루입니다. 3번도 보시죠. SK오션플랜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국내 1호 중소형 MRO 선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받아가는데요.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었죠. 현재 이재명 대통령 방미 중입니다. 그곳에서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을 만났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AI와 함께 신재생 관련해서 협업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다양한 섹터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 쪽에서 호재가 들려왔는데 3년의 심사 끝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7년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앞당겨질 거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장주로 12% 급등세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5번 아난티입니다. 계속해서 낭복 경협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목받는데요. 앞으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6년 만에 판문점 회담 열리는 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은 아난티가 함께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6번도 보시죠.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기대감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는 분위기죠. HBM 향이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과연 두 분도 한미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6가지 중에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물었습니다. 두 분께서 선택을 해 주신 건 보기에 있던 한미반도체를 성 매니저님이 써주셨고 그리고 보기에 없었던 원익 QNC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에 있었던 것부터 듣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써주신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6번 한미반도체를 선택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게 일부 수급이 좀 이렇게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으나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인들의 매수 분량의 한 80% 넘는 분량이 반도체였고 기관당 90% 넘는 분량이 반도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일부 차익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된다. 간 종목 말고 갈 종목을 봐라. 그럼 저는 한미반도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 시장에서의 최전선 장비주로서 수혜가 바로 또 직격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수혜가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AI GPU 시장에 대한 확장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가 HBM4 양산 시작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 기대감이 계속 접해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HBM 핵심 장비인 본더에 대한 기대감은 한미 반도체가 온전히 다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초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그 또 나오게 될 내일 또 확인하게 될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계산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 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뭐 HBM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라 그러면 이 또한 HBM의 수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라 그랬을 땐 아직까지 한미 반도체의 상승룸은 저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AI 반도체형 이 빅다이 FC 본더 양산 공급에 대한 이슈가 또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이 이전에 유지하던 패키징보다 훨씬 더 큰 패키징을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차세대 AI 반도체에서 요구되는 뭐 초대형 다이와 멀티칩 직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까지 한번 더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차트 모릅니다 하고 차트를 보셔도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안 나온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크윙 한번 볼게요. 그죠?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 이어지고 있잖아요. 후공정 장비 쪽에서 재료가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도 이에 대한 이 재료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막혀있는 듯한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집중 매수를 통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수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지금 당장 장비에 대한 수혜도 없고 뭐 시장에 대한 재료가 없고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시장의 수급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수급이 다시 한번 내일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HBM이 다시 한번 수급이 붙는다라 그러면 최전선에 있는 장비주로서는 한미 반도체가 시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박스권 상단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붙어준다라 그러면 2차 시세 분출 직전에 고점 부근까지 그렇다라 그러면 한 10만 원선, 11만 원 선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보셔도 충분한 종목이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 간 종목 쫓아가지 마시고 갈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셔라. 한미 반도체 집중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열어놓고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방금 이제 테크윙 최근 주가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한미 반도체에도 그런 급격한 시세가 분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차트에서 조금 이제 앞쪽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2014년 상반기 때 네. 그때는 뭐 그야말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최고 뭐 대장주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가 꼽힐 그렇죠. 당시 아니었습니까? 네. 주가가 거의 서너 배 정도가 한 번에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도 이렇게 테크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못 가는 게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이 SK 공급망 다변화 이슈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고점 19만 원대의 고점은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HBM에 대한 기대감 1차 파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움직임은요. 사실 이 한미 반도체가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하나세미텍이 껴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원래 독점하던 밥그릇을 뺏겼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매매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에는 한미 반도체가 고객사 다변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마이크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고객사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독점했던 재료들을 다른 곳으로 풀어내고 있다. 다변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이전에는 HBM3 8단 12단에 대한 이슈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HBM4 또는 그 이상의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 심지어 10만 원 하단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다. 공략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팀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드렸던 이제 종목 보기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미 반도체가 있었는데
원익 QNC를 써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유망하게 보는데 종목은 인사이트가 난 좀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까? 뭐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에 대한 의견도 맞고요. 한미 반도체를 이제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소재 쪽에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서 원익 QNC를 가지고 왔는데 QNC에서 Q가 쿼츠고 C가 세라믹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동안은 AI 쪽에 대한 HBM만 이끌었더라면 이젠 범용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예. 상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뭐 증설이라든지 혹은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면 거기에서 당연히 소재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다시 한번 또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는 슬슬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슬슬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 것 대비했을 때 사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들이 9월 달에 잘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하나 다만 지금 반도체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소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이 쿼츠에 좀 특화가 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쿼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도 좋았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긴 했었는데 자회사 중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을 좀 깎아 먹다 보니까 눈높이 대비했을 때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컨센을 많이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쿼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좋아하는데 수급도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고 거기서 더 상승을 이끌어낼 때는 외국인들의 순환매 흐름들이 더 받아주는 흐름들인데 아직까지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지금 9월 달부터 바닥권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 딛고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5일선을 디드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예쁘게 정배열을 그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끊기지 않았는가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이 계속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정입니다.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정배열 흐름들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그 지점대 보통 이제 한번 빠질 때 11선까지는 닿을 수가 있습니다. 대응 라인 때는 5일선 부근대이고 11선 라인 때에서 다시 한번 돌리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그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4,000원 부근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짧게 봤을 때는 지금 정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조금 길게 차트를 두고 보면 24,000원대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들이 지점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려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결국 했었던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긴데 2024년 6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미스가 나오면서 시작된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쿼츠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5,000원 라인대가 어느 정도 이제 손바뀜이라든지 숨고르기는 있을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대를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열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관련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빅테크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HBM뿐만 아니고 이제 범용까지 모두 다 훈풍이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내일 한번 아침에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